최순실 씨 국정농단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오늘 오후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을 소환했고요. 최순실 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네, 검찰 수사 상황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그 영장 청구가 됐는데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직권남용 혐의가 있는데 최순실 씨가 무슨 공직을 갖고 있는 게 아닌데 이게 무슨 혐의냐고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던데요. 예, 조금 전에 이제 안종범 수석이 지금 피의자로 소환이 돼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안종범 수석에 적용된 혐의가 바로 직권남용입니다. 네. 공무원이 자신의 권한에 직무와 관련해서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권리를 행사하는 걸 방해했다는 건데 최순실 씨가 이제 K스포츠 재단이라든가 미래와 관련해서 기금 모금을 하는 과정에서 안종범 수석 등 공무원들을 동원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모 관계에서 안 수석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공범이라서 그렇게. 공범이라서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은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최순실 씨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직권남용 공범이 안종범 수석 등과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구속영장에 청구된 혐의는 이제 그 K스포츠 재단으로부터 최순실 씨가 개인 회사나 마찬가지인 더 블루케이라는 회사에 어떤 용역을 받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게 한 7억 원 가량에 해당하는 용역인데 사실상 블루케이는 페이퍼 컴퍼니였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공재단의 그 용역비를 기망해서 받으려 했다는 점에서 사기 미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그러면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 될 걸로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처벌 수위를 말씀드리기가 조금 이른 게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이제 구속을 시키기 위해서 검찰이 다소 급하게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확정적이라고 보이는 혐의들만 적시를 한 거고 아시다시피 지금 20명이 넘는 검사가 동원이 됐고 검찰청 인력이 100명 가까이 동원이 됐지 않습니까? 그 동원된 인력들이 횡령이라든가 기록물 유출과 관련된 범죄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종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최종적인 처벌 수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기소 단계에서는 그러면 혐의가 추가될 수가 있겠네요. 기소 단계에서 충분히 될 것이고요.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각각 별개로 기소를 해서 병합하는 식으로 해서 재판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제 굳이 지금 이제 기금 모금을 한 것과 관련해서 나오고 있는 얘기는 이게 제3자 뇌물 제공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기업들에게 어떤 부정한 대가 같은 것들, 회사의 운영과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CEO의 수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익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받았다면 뇌물이 될 수가 있죠. 근데 자기 이름으로 직접 받은 게 아니라 재단이라는 제3자를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제3자 뇌물 제공자가 된다면 그 부분은 뭐 1년, 10년 이상까지도 1억 원 이상 받았기 때문에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한 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 이번 사태 휘발유격이죠. 뭐 기름을 부었다고 그래야 되나? 결정타였던 게 그 태블릿 PC 아닙니까? 근데 이 태블릿 PC가 법적으로는 그렇게 큰 어떤 의미가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있다는데 그렇게 될 수가 있나요? 변호인이 주장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현재 태블릿 PC를 정확하게 어떤 경위로 취득했는지를 사실 잘 모르지 않습니까? 취득 경위. 검찰에서 직접 취득한 게 아니라 이제 JTBC로부터 제공을 받다 보니까 이게 혹시라도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가 아니냐라고 해서 증거로서 쓸 수 없다라는 주장을 일각에서 조금 나온 것 같은데요. 저는 오히려 이런 주장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태블릿 PC 자체의 증거로서의 가치가 그만큼 크다라는 반증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말씀드린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이기 때문에 법원에 쓸 수 없다라는 건 수사기관에 적용이 되는 거지 일반인들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 부분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최순실 씨에게 이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된 근거가 안종범 전 수석과의 공범으로 봤다고 말씀을 방금 전에 하셨어요. 그러면 안종범 전 수석도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게 그 현재 뭐 블루케이의 전 사장이라던가 아니면 K스포츠 사무총장을 지냈던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서 안종범 수석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했다. 심지어는 K스포츠 재단 같은 경우는 인사 문제까지도 개입을 했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진술은 충분히 확보가 돼 있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안종범 수석에 대한 영장 청구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오늘 일간지 보도를 보면 안종범 수석도 지금까지와 말이 좀 달리 좀 검찰 출석을 앞두고 말이 바뀐 부분이 좀 있어요. 약간 앞으로 대통령이 지시한 대로 했다라는 아주 좀 의미 있는 말을 했어요. 물론 확인을 해봐야 되지만 이게 갖는 의미가 상당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본 거는 법적으로 자신이 피해갈 수 있는 뭐 어떻게 보면 뭐 최상의 수를 찾았다고 할까요? 아무래도 대통령께 이제 공을 미루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 사실을 확인하려면 결국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찰에서는 서울중앙지검 이영렬 지검장이 아시다시피 헌법을 들어서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 같다라는
그런 의미에 물론 원칙적으로 소추가 불가능하다고 말했지만 네. 우리가 해석하기에는 검찰에서는 손을 대기 힘들다라는 예.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안수석이 그런 주장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 대통령의 지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본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했다는 걸 검찰이 다시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조금 검찰로서 곤혹스러운 상황이 올 수도 있죠. 예. 네. 삼성 같은 경우에는 뭐 재단을 거치지 않고 최순실 씨에게 바로 돈을 건넸다고 해요. 예, 그 부분이 이제 가장 또 이 사건에서 의혹이 되는 부분인데 네. 30억 원 가량을 네. 아마 어쩌면 뭐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뭐 말이라든가 아니면 승마하는 데 필요한 그런 비용으로 제공을 한 게 아니냐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참 모호해지는 게 최순실 씨는 예. 자연인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게 어떤 부정한 청탁을 하고 대가를 받을 수 있는 대상 자체가 아닌데 왜 그럼 최순실 씨에게 직접적으로 줬느냐? 예. 그 부분이 또 사건에서 검찰이 이걸 어떻게 법 적용할지가 좀 모호한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예. 네, 다시 그 안종범 수석 관련한 얘기로 들어가서요. 그 대통령과 연관된 부분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서울중앙지검장 같은 경우는 이제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는데 그 논란이 좀 있어요. 이 수사는 할 수 있지 해도 기소만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궁극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대통령에 대한 조사 부분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중앙지검장이 그 말씀을 하신 건 헌법에 네. 대통령은 외환이나 내란 이외에는 재직 중에는 형사 소추를 당하지 않는다는 네. 그 조항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가 원수라는 직책을 수행하는데 재판을 받는다는 게 좀 맞지 않고 그래서 그런 조항을 둔 건데 그걸 두고 학계에서는 재판을 못 받는다고 돼 있을 뿐이지 수사를 못 한다고 돼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해서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도 있고 그러니까요. 반대로 아니 그런 수사를 받는 거나 재판을 받는 거나 직무 수행에 지장을 주는 건 마찬가지 아니냐는 입장도 예. 있어서 그게 이제 참 곤혹스러운 상황이 됐는데요. 이거는 뭐 대통령께서 결국엔 결단하시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어떤 식으로든지 뭐 명예훼손 회복에 필요한 부분을 조사를 받지 않더라도 직접 밝히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가 될 수 있겠죠. 아, 그것도 그렇습니다. 조사 대신에. 조사 대신에 직접 그런 부분에 대해 해명을 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죠. 네, 이 최순실뿐만 아니고 주변 인물들도 계속해서 의혹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차은택 씨의 대학원 스승으로 알려졌죠. 김종덕 전 문체부 차관. 지난 5월에 장관, 예. 전 김종덕 장관이죠. 예. 예. 지난 5월에 조양호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에게 사퇴를 종용했다. 예. 이런 사실이 알려졌어요. 그 부분이 만약에 예. 실제로 사퇴를 종용한 게 혹시라도 뭐 조양호 전 위원장이었죠. 그때 네. 당시 직함으로는 위원장이 자신의 직무 수행과 관련해서 뭔가 좀 하자가 있었다. 예. 그래서 적절하지 못하다는 판단하에서 그런 걸 공고를 했다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네. 그게 아니라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라 별개의 다른 이유 때문에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일로 그런 어떤 공고를 했다라면 이건 역시도 직권남용이 될 소지가 있죠. 네. 그리고 이름이 비슷한데요. 그 김종덕 장관이고 김종 차관. 저희가 뭐 조금 전에 그 보도에서도 보내드렸는데 그 24시간 세월호 얘기만 할 거냐, 정책도 좀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거는 그야말로 있어서는 안 될 또 언론에 대한 저도 언론인 출신이다 보니까 네, 굉장히 네. 그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공무원으로서 더군다나 이제 그 문화체육부 같은 경우에는 네. 방송 언론과도 또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자신의 직권의 권한 범위 내에 들어간 일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런데 그런 어떤 직접적으로 전화를 해서 취재의 진에게 압력을 가한 게 사실이라면 직권남용도 될 수 있고 이거는 방송에 대해서는 특별히 방송법 위반의 소지도 생기는 거죠. 근데 또 핵심적인 거는 그 말을 대통령이 한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이 직접 한 것은 다른 얘기인데 그걸 자기가 이렇게 약간 변화시켜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부분도 좀 중요한 부분 아닌가요? 그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네. 말씀드린 것처럼 문체부 차관이라는 자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자리인 거고요. 네. 만약에 대통령의 권한을 사칭을 했다라면 그건 또 더 큰 문제가 되겠죠. 가뜩이나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종범 전 수석 같은 경우에도 외부에 얘기를 하면서 VIP의 관심 사항이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밖에 얘기를 하면서 강요를 하다시피 했다는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 주변의 수석들이 실제로 대통령의 이름을 팔아서 이런 행동을 했는지도 수사 과정에서 밝혀야겠죠. 네. 이 최순실 씨의 담당 변호사 가운데 한 분이 사임 의사를 밝혔어요. 같은 변호사 출신으로서 좀 어떤 상황이라고 좀 예상을 하십니까? 우리 이제 보통 아무리 중재인이라고 할지라도 예. 법적인 절차를 보장받아야 되는 거는 법치주의국가에서 당연히 있어야 하는 예. 건데 네. 이 최순실 씨 사건 같은 경우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성격이 이게 무슨 하다못해 살인을 한 사람이다 이런 정도의 어떤 개인적인 범죄가 아니라 국가 전체를 정말 아까 소개하신 것처럼 국정을 농단한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네. 거기서 가지는 부담감이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네. 예.
자, 지금까지 최순실 씨에 대한 수사 상황 그리고 각종 추가로 나온 의혹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